안녕하세요.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현서라고 합니다. 뭐 뒤에 박사님들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, 저는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한지, 그리고 이런 연구가 앞으로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현재 사회에서 이런 기후 변화 아주 큰 문제죠.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런 문제가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후 변화하면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, 뭐 최근에 여름에 되게 더웠죠. 뭐 이쪽 대전도 거의 38.9도로 엄청 더웠고, 서울은 뭐 39도, 뭐 더운 데는 41도, 뭐 이렇게 엄청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홍수 피해도 최근에 좀 많았죠. 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, 서울에서는 한 3년 전쯤에 저희 아파트에 갑자기 안내 방송이 울려서 물 찼으니까 차 빼라고 안내 방송이 울렸었는데, 그럴 정도로 홍수 피해가 좀 많았고, 또 뭐 최근 뭐 미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되게 크게 나서 이걸 진압하느라 뭐 되게 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강원도에서 또 가뭄이 나서 물이 단수됐다,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모든 것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기후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결국 이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건데,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?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, 뭐 산업혁명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,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, 좀 그런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저희 석유, 석탄에서 쓰는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, 요거를 좀 대체하고자 수소 에너지라는 것이 요새 뜨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소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뭐 부생수소라고 해서 저희가 석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소가 있고, 그리고 수소를 목적으로 해서 뭐 메탄하이드레이트라던가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거를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는 뭐 수전해 연구하시는 분인데, 수전해라는 거는 결국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뽑아내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도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지만, 결국 이런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CO2가 과량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과연 저게 친환경 에너지야? 라고 물어보면은 좀 의문점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, 저희가 앞으로 목표를 해야 될 거는 이 그린 수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네, 그래서 그린 수소는 말씀드린 저런 전기분해,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물에다가 전극 두 개를 꽂고 전기를 가하면 얘네가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그런 기술이고, 또 광수소는 그냥 태양 빛을 이용해서,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촉매를 이용하면은 얘네가 분해가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. 네, 그리고 또 큰 문제 중 하나가 이게 플라스틱 문제인데요. 뭐 플라스틱 저희 엄청 많이 쓰잖아요. 뭐 페트병 같은 거 뭐 앞에 있는 것도 플라스틱이고, 그리고 저희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 점점 포장지라던가 그런 플라스틱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가 뭐 바다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가득 찼다 이런 게 있고, 그래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보면은 현재는 한 3년 전에 한 4.9억 톤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지금 추세로 하면 20년 뒤에는 7억 톤, 그리고 그 뒤에는 12억 톤으로 점점 더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플라스틱을 필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추출 정제, 그리고 얘네를 분해하는 과정, 그리고 소각하는 과정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플라스틱의 생애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먼저 플라스틱의 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석탄 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70% 정도가 나오고,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1억 대의 CO2 배출량이 나온다고 합니다.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4인 가구 27만 가정의 연간 배출량이 나온다고 하는데, 저희가 주목하는 과정은 이 소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폐플라스틱,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다 쓴 플라스틱은 어떻게 가냐라고 보시면은 사실 재활용되는 게 되게 적거든요. 3억 5천만 톤이
1년에 버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%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보시면 그냥 땅바닥에 묻거나 아니면 불태워 버리거나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CO2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려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은 뭐 포장지로 써 있는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,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저런 폐플라스틱 그 페트병이 있을 거예요. 저희가 이 페트병을 녹입니다. 페트병을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아주 잘 녹게 되는데,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촉매를 이용하면은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근데 사실 광을 이용한 촉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저희가 말을 해보면, 제가 아까 플라스틱은 염기성에 잘 녹는다고 했죠. pH 한 14 정도의 녹이거든요. 근데 pH 14면은 되게 엄청 하시한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환경에서 촉매가 살아가다 보니까 얘네가 필연적으로 촉매가 망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망가지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얘네를 어디 안전한 곳에 가둬서 얘를 해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촉매를 저희가 하이드로젤이라는 물질 속에 가둬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실험 장면이 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, 얘들을 만들면은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. 여러분들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한 3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안에 넣어서 하게 되면은 한 2달 동안 태양광 하에서 운행을 해도 안정적으로 잘 작동을 하더라.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사실 제가 하는 연구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연구일 수도 있는데, 조금 더 다르게 보면은 조금 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저런 촉매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만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, 이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최적의 시스템을 꾸릴 수 있을지, 저희가 과학에서 뭐 촉매적 성능을 볼 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얘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느냐, 그리고 또 성능이 얼마나 좋냐, 이렇게 2가지를 보게 되는데, 성능과 안정성을 둘 다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하이드로젤 시스템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이게 광촉매 시스템에서는 아마 세계 최고 성능을 기록을 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연구는 이렇게 진행을 됐고요. 저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뭐 겨울에는 사만사온이다, 그리고 뭐 사계절의 나라다라고 해서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되게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, 사실 지금을 보면은 이게 되게 뚜렷한지 모르겠어요. 저 5월부터 되게 에어컨 틀고 살았고 지금도 에어컨 틀고 살고 있는데, 거의 한 5달, 6달 정도는 여름으로 진행이 되고 봄하고 가을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보다 당연히 더 오래 이 지구에서 사실 텐데, 이런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, 저희는 뭐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라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,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 교과서 그리고 과학책 등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구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과학 쪽에서 얘네를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